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무신일주, 건명, 사주팔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사주를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을 보게 되면 무토가 3개가 투출해 있고 금이 4개, 오화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 무토 지장간을 보게 되면 그 비견이 있죠. 무토 비견, 무임경에서 이 비견 무토가 지금 시간과 연간에 투출해 있고요. 그래서 일간 무토를 중심으로 지금 삼각편들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월주를 보시게 되면 상관이 간여지동하고 있죠. 신유. 그리고 월지를 중심으로 식신, 신금이 좌우에 포진해 있다. 그래서 역시 삼각편들을 이루고 있다. 월주, 신유, 성관은 굉장히 강한 기운이죠. 간여지동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재, 무관이네요. 그죠? 이 팔자에 지금 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관, 그죠? 목 기운이 없죠. 목대주는 관이 없다. 물론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재가 지금 편재가 나와 있죠. 그런데 목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사주 전체는 그 기운의 움직임이 굉장히 단순하다. 토생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그 목적성이 뚜렷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무토가 지금 신앙하죠. 그 무토 일간을 중심으로 지금 비견이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무토 일간은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신앙한데 이것이 자신의 기운을 써야 돼. 그죠? 신앙하니까 자기의 기운을 써야 되는데 그 통로는 바로 식신상관이다. 그러니까 금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의 활동성, 사회 활동성, 움직임,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내는 거, 뛰어다니는 거, 이 모든 것이 식상이다.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래서 토생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순한 형태의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무토 일간이 바로 나죠. 이 무토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성정이. 뭐 산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근데 그냥 무토는 산이다. 기토는 뭐 전답이다. 이렇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것을 주역 8개와 연동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음양오행이 상으로 변한 것이 8개고요. 문자로 변한 것이 바로 천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양오행이라는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과 문자의 관계는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무토를 단순히 이 문자적인 거 가지고 해석을 하지 말고 바로 이 간계라는 이 산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 한번 볼까요? 이 산은 즉 음효가 2개가 있고요. 양효가 하나 있죠. 즉 이 음의 기운에 양기가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산이에요. 즉 산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 이렇게 봐도 되고. 자, 그래서 또 이 산은 의미가 그칠지자의 의미가 있거든. 그칠지. 이렇게. 왜 산은 그칠지 의미가 있을까? 그 양기는 위로 솟구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음은 밑으로 내려가는 수승화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위로 솟구쳐 상승하는 이 양효를 이 음이 붙잡고 있다. 그래서 그칠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한 거죠. 자, 이 그칠지의 의미에서 바로 이 산의 의미, 무토의 의미가 나온다. 자, 그게 뭘까요? 이 무토는 산이다. 산이 의미하는 움직이지 않는 그쵸? 움직이지 않죠, 산은. 그래서 그 뜻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온다. 자, 무토는 산의 형상이다. 고요하고 텅 빈 것 같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온갖 생명이 살아가잖아. 그지? 양기가 맺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잖아. 그 무토의 성정은 포용성이고요, 관용성이고, 그래 중후하고 쉽게 움직이지 않고 과묵하고,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고집으로 표출되고 때로는 대인배 기질도 있죠. 그리고
안에 양기를 포장하듯이 겉으로는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 이것이 산이 지나치면 고집이 돼버리고요. 고지식이 돼버린다. 자, 전체적으로 사주의 모습은 토생금으로 이 무토가 식상을 쓰는 그런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무토도 신왕하고요. 상과 식상도 지금 굉장히 기운이 강하지. 그리고 이 상관은 관을 어쨌든 그죠? 내 울타리, 내 어떤 사회성, 사회적인 울타리를 깨는 어떤 그런 힘이잖아. 그래서 이 무토의 성정은 바로 이 상관을 쓰는데 이 어떤 의미냐면 그 어떤 그 기존의 질서에 쉽게 순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차라리 질서를 만들어 버리죠. 말하자면 자기가 기운을 쓰는데 그 기운을 쓰는 그 구멍을 자기가 알아서 뚫어버린다고. 남이 해놓은 어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길을 만들어 버리고 창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하죠. 행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자기가 길이 막히면 자기가 길을 새로 뚫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성정을 가지고 있다. 무토는 지금 세 개로 이루어져 가지고 천간에 다 투출돼서 굉장히 강하거든. 그래서 이 식상도 굉장히 강하게 써요. 자기의 어떤 힘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쏴버린다고. 자, 그리고 상관은 어떤 정신적인 거잖아. 그죠? 식신은 육체적인 거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 무토는 자신의 어떤 뜻대로, 길을 낸다. 자기가 길을 개척하면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무토의 용사지신을 볼까요? 용사지신은 바로 이 월지 유금이 품고 있는 이 경신이죠. 이 경신이 투출한 것이 바로 격국용신, 다른 말로 하면 용사지신이다. 용사신. 그것이 내 사주 전반을 끌고 가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신금, 월간에 투출해 있는 신금이다. 이 신금이 용사지신인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지나치게 이 무토가 쓰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버리게 되면 그냥 말하자면 파도가 그냥 해변가에 어떤 집들이나 쓸어버리듯이 이 홍수가 산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그 아래를 쓸어버리듯이 나가버리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사회활동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사주에는 바로 이 오화가 있다. 오화가 뭐냐면 화극금이잖아. 그죠? 화극금으로 이 상간의 기운을 적절하게 제어해주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 오화가 여기서는 상신입니다. 상신. 상신이라는 건 뭐냐면 용사지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용사지신이 기운이 지나치게 되면 말 그대로 소를 앞에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돼버려요. 그런데 소는 절대 안 끌려가거든. 뒤에서 토닥토닥 이래야 해야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 뒤에서 토닥토닥 해주는 그 기운이 바로 뭐다? 바로 오화다. 오화 정인이 상간을 극제를 해줘서 이 상간의 기운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이 오화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용지신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용신을 갖다가 우리는 소용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바로 화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월주 이 유금이 차갑죠. 자, 이 유금이 이 사주 명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운인데 이 기운이 차가워. 그러면 이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기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다? 화잖아. 그죠? 화. 그러니까 이 상신과 소용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화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재관이 없지만 재관이 없다. 즉 임수와 그 목기가 없지만 이 세 개의 기운 가지고도 오히려 깔끔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길을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잡다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잡다한 기운이 없어요. 지금 이 천간을 보게 되면 합도 없고 충도 없죠. 또 이 밑에를 보게 되면
여기도 신유술, 그죠? 신유방합, 반합이죠, 반합. 요거 있고 다른 게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다. 그래서 이 무토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잡다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연연해하지 않고 칠것 쳐버리면서 정확하게 자기 길을 간다.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재관이다. 이 식상생재잖아요. 식상생재. 이 식상의 활동성은 바로 뭐를 목적으로 한다? 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재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적인 어떤 목적성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성. 그것이 너무 뚜렷하다. 여기 토가 이 식상을 추구하는데, 활동성을 추구하는데, 이 재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 목적성은 여기는 잡다한 기운이 없고 아주 그냥 뚜렷하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여기서 처궁을 볼까요? 처궁은 신금이죠. 신금. 그죠? 네, 식신입니다. 식신. 그래서 이 처궁도 지금 식신, 즉 길신이잖아요. 이 길신이 들어와서 상당히 좋고요. 지금 편재 임수를 품고 있어요. 이 명국에는 지금 그 재가 없는데 바로 이 처궁, 즉 가정궁이고요. 내 백그라운드가 된다. 이것은 그 안에 지금 편재를 품고 있다. 내가 품고 있는 거야. 이것이 투출됐으면 더할 나위 좋지만 이 사주는 오히려 여기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잡다하지 않게 어떤 운에서 편재가 들어올 때, 운에서 이 재성이 들어올 때, 이 편재가 이 지장간에 숨어 있다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운에서 들어오는 그 재성과 응기를 하죠. 그래서 저봉에 들어오는 그 대운에서 운에서 그 재성의 기운, 편재의 기운, 정지의 기운, 이것이 그 저붕에 들어올 때 바로 이 지장간에 있는 이 편재가, 숨어있던 편재가 발동해서 서로 응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 사주가 지금 세 개의 형태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아주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게 뭡니까? 비견이 함께하는 신앙한 무토일간이, 그죠? 무토일간이 식상으로 설계되고, 토생금, 활동성, 그죠? 이 토가 이 식상을 통해서 활동하는 그 활동성, 일을 한 가지만 하는 성격은 아니다. 왜냐하면 식상이 지금 널려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고, 추진하고, 그걸 위해서 뛰어다니고, 뭐 이런 성격이야. 근데 여기에는 잡다한 것이 없으니까 그 길은 명확하잖아. 굉장히 깔끔하다. 자, 그 얘기죠. 식상의 활동수에 얼리 귀결된다. 바로 이 재로 귀결된다. 이 편재, 즉 내가 하는 사업적인 거, 내가 목적하고 있는 거, 내 삶에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거, 그쪽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고 있다. 그래서 이 편재가 운에 들어올 때 바로 어떤 그 목적성, 내가 추구하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 월주, 상관, 간여지동, 그죠? 상관, 간여지동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월지 좌우의 식신이 지금 보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관, 일간토가 이 시간토와 연간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식상의 활동을 갖다가 하는데 바로 이 식신이 지금 길신이죠. 이 길신이 보호자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명국에는 재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했던 겁니다. 지장간에 편재가 내재되어 있죠. 운에서 재가 저붕에 들어오면 이 지장간 편재, 이 편재가 응기에서 발동하죠. 만나는 겁니다. 이제 운에서 들어오는 재와 서로 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 만나는 거다. 월주의 상간, 이 간여지동은 창조적 활동성이다. 질서를 창조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길이 아니면 내가 뚫어버린다는 얘기다. 남들이 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창조해낸다. 이 상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을 치는데 여기서는 지금 관이 없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간이 들어왔다면 이 상간에 의해서 무너질 텐데 여긴 지금 관이 없다. 운에서 들어온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관의 의미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요. 그냥 그 질서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설적으로 그냥 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인생 후반, 즉 바로 이 시주입니다. 시주. 바로 무오이 시주인데 여기가 인생 후반을 의미하는 거거든. 여기에 지금 그 정인이 들어와 있잖아. 그죠? 이 정인이 바로 이 식상의 왕성 활동력을 시적절하게 제어를 해준다. 젊어서는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마차를 타고 가듯이,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가듯이 질주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인생 후반에 바로 이 정인이 들어오면서 시적절하게 제어를 해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무호는 양인입니다. 양인. 굉장히 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연주 신금과 그 일주 신금도 결국은 역마살입니다. 역마가 뭐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바로 이 식상의 기운이 바로 이 역마성이죠, 결국. 이 역마와 바로 이 식상의 기운이 서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다. 내 성향은 뛰어다니고, 그죠?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사업도 하고 막 이런 그 역마성인데, 지금 이 식상도 결국은 활동성이다. 이것이 서로 맞아 떨어지고요. 이 월주, 이 상관은 도화입니다. 도화는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 나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토의 성향은 굳이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뛰어다니고 명확하게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뭐 잡다한 건 다 쳐버리고, 길이 아니면 뚫어버리고,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운을 볼까요? 그럼 지금 대운에서 지금 그 사주팔자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지? 바로 재관이잖아. 재는 수죠, 수기운. 그 다음에 관은 바로 목기운입니다. 근데 이 대운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그죠? 편재, 정제로 이루어진 재가 들어와 있지. 그 다음에 20일, 30일 대운에는 편관, 정관으로 이루어진 관성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40일, 50일에도 지금 편관, 정관에 그 지지운이 들어오고 있지. 그리고 위에는 화운이 들어왔다. 화는 바로 뭐라 그랬어? 상신이라 그랬잖아. 상신. 그치? 나의 소용지신도 바로 정인 편인이고요. 그 다음에 상신을, 용사지신을 도와주는 기운도 화기라 그랬다. 그래서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사주 명국에 없는 수 기운과 이 목 기운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빠짐없이. 그리고 40대부터는 바로 편인, 정인, 화기가 들어오면서 인생 후반에는, 그죠? 적절하게 아주 강한 그 기운을 제어해주는 기운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사주팔자에서 말한 그대로 지금 음기에 들어오고 있다. 이 용사지신을 적절하게 제어해주는 이 기운이 40대, 즉 어느 정도 성숙된 이 세상, 산전수전 공기는 다 겪고 이제 세상을 깨달을 때, 그때 인성이 들어오면서 나의 강한 식상의 활동을 제어해주는 인성이 들어왔다. 적절하게 맞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만들어진 것 같은. 사주 명국에는 지금 재와 재성과 관성이 없는데 운에서 그대로 들어와주고 있고, 적절한 나이에 내가 인성으로 강한 식상의 기운을 제어해주는
제어해주는 금의 기운을 제어해주는 화극금으로 제어해주는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짜여진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근데 50일 대운에 보게 되면 그 12운성이 목욕이네, 목욕. 이 목욕은 뭐냐면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청소년의 기운이야. 청소년의 기운은 뭐지? 청소년의 기운은 웬만한 거 그냥 부딪히면 그냥 부딪히고 넘어가는 기운이거든.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기운들이 때로는 잘못 빠질 수가 있잖아. 그지? 너무 왕성한 기운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못하면 청소년 비행을 흘러갈 수가 있거든. 그런 의미로 비유해 보자면, 여기서 50일 대운에서 이제는 이 정인의 도움으로 적절하게 강한 그 식상의 기운을 적절하게 제어해 주면서 내 기운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그냥 무조건 어떤 벽이 왔을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벽을 넘어가는 것이 맞거든. 이 나이에는. 근데 20대처럼 길이 아니면 뚫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목욕이라는 이 기운 자체가 지금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이런 어떤 청소년의 기운을 쓰게 되면 오히려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들어온 이 정인이 화극금으로 해서 내 식상의 기운, 그죠? 그 기운을 적절히 제어해주는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목욕지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큰 인생 후반에는 큰 어떤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